안녕하세요. 신윤희입니다. 그래도 나름 저를 보러 찾아오셨는데 얼굴 한번 안 내비치는 게 좀 예의 없는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메타버스의 신윤희입니다. 오늘은 레고 품번 42099 오프로드 트럭을 조립하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요즘 다들 원서 쓰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레고 조립하느라 바쁘네요. 종종 링크드인이나 블로그로 대학원 선택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미네소타에 이미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1순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겠나 싶지만 제가 미국 MSBA 대학원을 먼저 졸업하고 취업도 먼저 한 경험을 베이스로 조심스럽게 대학원 선택에 대해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런 점을 고려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요. 네, 프로 참견너 신윤희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우선시할 것 같아요. MSBA 학위 특성상 빡세게 1년 혹은 1년 반 과정으로 석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즉슨 GA라든지 TA라든지 한국어로 하면 일명 조교 알바 같은 것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다른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 유학을 오시면 교내 일자리로 장학금을 받거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한 프로그램은 일단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총 3학기로 되어 있는데 매 학기 실제 기업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다른 과목들도 엄청 빡세서 페이스북 보면 막 3년 전 오늘, 5년 전 오늘 뭐 이러면서 사진 뜨잖아요. 대학원 재학 당시 사진 영상들은 죄다 학교에서 오늘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일을 하는 애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관련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수업 따라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보니 일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입학할 때 장학금을 확보하시고 재학 중에는 공부랑 취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장학금 못 받아도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오해 말아요. 제 경험에 국한된 거라 일반화할 순 없지만 학비를 풀로 내고 다니더라도 졸업 후에 연봉이 거의 보장되는 거라 마찬가지라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해도 국제학생으로 유학을 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닌 친구가 많아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제가 졸업한 과정은 국제학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대출을 받고 다녀도 빠르면 졸업 후 1년, 그냥 평균적인 속도로 갚으면 거의 대부분 3년 이내에 생활에 지장 없이 완납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상환에 신경 쓰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시간이 흐른다고 빚이 자동으로 변질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면 투자한 돈 회수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가능하니까 장학금을 못 받아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둘째로 제가 고려할 것은 프로그램 구조상 내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1년 동안 저를 데이터 전문가로 육성해서 취업까지 시킬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제 이력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학교 자체에서 컨설팅 랩을 운영하면서 재학 중에 인턴십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해요. 이 프로젝트들은 각 학기 수업 과제로도 대체가 돼서 실제로 전 그냥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졸업 즈음에는 이력서가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대박이죠? 저처럼 관련 경력이 없이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워낙 급부상하면서 제가 지원할 때랑 비교해서 많은 학교들이 MSBA 학위를 만들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리뷰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건 비슷할 거예요. 취직을 하기 위한 관문에서 석사 과정에서 배운 지식의 깊이로는 웬만해선 다른 지원자들과 큰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지식 레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원자가 2명인 경우 실무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선 좀 더 안전한 베팅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을 때를 떠올려 보면 갓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뽑아요. 학사 졸업을 해서 엔트리 레벨로 지원을 할 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학사 졸업생을 고용할 때는 하드웨어가 좋은 인재를 고용해서 훈련시킬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석사 졸업생을 뽑을 때는 경력직을 고용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실무 능력과 경험이 고용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제 마음가짐은 학사 졸업생 뺨치게 파르파르 꼬꼬만 마인드였지만 면접관분들은 저를 근엄한 시니어 레벨로 봐주셨어요.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난 후에도 회사 내 제 레벨이 엔트리 레벨도 아니었고요. 물론 대학원 졸업하고 엔트리 레벨로 취업하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더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아무튼 이야기가 옆으로 살짝 샜는데 요약하자면 석사 졸업하시고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싶으시면 과정 중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그 경력은 프로그램 중에 하는 실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학기로 된 프로그램이라 여름학기 수업이 없는 경우 여름에 2번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좋죠. 세 번째는 졸업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한국은 학연 지연이 문제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진정한 학연 지연의 땅은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나쁜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학연 지연으로 커리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같은 스펙으로 이력서를 넣어도 회사 내에 혹은 고용하는 팀 내부에 같은 동문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레퍼럴이라고 추천인 시스템이 미국 고용시장에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졸업생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구직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굳이 레퍼럴뿐 아니라 멘토로서 선배한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모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냥 제가 연락하면 되지 왜 학교가 굳이 연결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학교에서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주는 경우 대대로 선배들도 선배들의 선배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데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졸업한 과정은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를 잘 잡아줘서 선배, 후배 서로 초면인 경우에도 연락이 오면 굉장히 당연하게 서로 소통이 활발하고 도움도 거리낌 없이 서로 주고받아요. 사실 학교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해당 학교 같은 과정 졸업생이나 재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니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대답 안 하면요? 네? 그게 어때서요? 메시지가 무시당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분은 나쁘죠. 내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무시와 홀대를 받다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분이 나쁠 일은요. 본인과 맞지 않는 과정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큰 돈을 투자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게 진짜 불쾌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읽씹을 하거나 무시를 한 경우 그것도 소중한 데이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한 학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는 할 수 있죠.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최선인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란 걸.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졸업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대충 파악이 가능해요. 링크드인에 학교 이름과 과 이름을 치면 졸업생, 재학생들이 쫙 나온단 말이죠. 조사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그 회사들 혹은 포지션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된 건지 아니면 대학원 졸업 직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아서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건지 또 아니면 원래 대학원 들어가기 전부터 관련 경력이 몇 년 있는 상태였는지 등등을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와 실제 조사한 결과를 잘 비교해서 좋은 아웃풋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학하시는 학교가 있는 지역도 고려해보세요. 지역을 고려하라는 말이 주변에 뭐 한인마트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학교가 위치한 도시에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가,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가, 그 기업들 중에 국제학생 스폰서해주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구로 리크루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회사가 위치한 지역 학교의 졸업생들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학교 졸업생들이 그 회사에 이미 많이 재직 중이라 그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대학원 선택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마 학교 랭킹 이야기가 안 나와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따져보신다면 학교 랭킹은 아마 자동적으로 따라올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학교 랭킹은 높지만 선택하신 프로그램의 랭킹이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랭킹은 낮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랭킹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입시를 다시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고려해보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다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학교 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또 찾아주세요.